저는 지금부터 서울에서 8억대 가성비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코치 랭커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오랜만입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여기 어딘가요? 어디 나오나요? 여기가 상월공역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북 쪽이에요. 그 장유타운 재개발 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축 아파트들, 또 이제 신축이 들어온 아파트들 되게 다양한 곳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 건가요? 오늘은 한번 제가 요즘 다 이제 실거주, 여기 성북 쪽에서 실거주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좀 평수 좀 있는 아파트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쪽으로 가면 또 하나 아파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인장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직접 가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네. 있죠. 혹시 영양제 안 드세요? 제가 엄청 먹습니다. 거의 뭐 눈에 좋은 것부터 그 허리에 좋은 여러 가지 다 먹고 있거든요. 영양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임장 가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수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월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언덕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언덕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동 라인 자체가 언덕이다 보니까 네. 그 언덕을 조금 이제 걷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언덕인 만큼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고층에 올라가면은 네. 되게 이제 나름 뷰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는 항상 우리가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실거주할 때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장유타운을 좀 알아보니까 무슨 교회가 알박기 하려던 곳이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이거는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실 아직도 조합원 문제들 되게 너무 다양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뭐 갈등이 너무 심하죠. 네, 그 네. 갈등이 없었으면 벌써 이미 다 완공이 다 끝났겠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기가 네.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 절대 뭐 좀 느린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곳이에요. 이미 벌써 4구에 완공됐고 6단지 6구역 쪽이 이미 벌써 지금 내년에 입주하고 있고 입주 속도도 빠르고 지금 아무래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사업 시행 계획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 네. 계속 이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장유타운 라인은 항상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계속 그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계속 보는데, 근데 장유타운이 아무래도 좀 또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던데. 그쵸.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가 뭐 원래부터 비쌌던 곳이 아니라 네. 3억 한 2억짜리 재개발 곳이 다 15억, 16억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벌써 이제 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17억까지도 올랐어요. 지금 입주도 안 됐는데 벌써 입주하면 더 오르겠죠? 한 1년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유타운 재개발 라인은 항상 우리가 뭔가 투자를 떠나서 소액으로 있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실거주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분들은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사실 여기가 뭐 많지 않아요. 사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사실 몇 개가 안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제가 오늘 지금 보러 온 곳이거든요. 한번 와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동아 에코빌일 거예요. 네. 이렇게 가까운지. 가까워요. 엄청나게. 이렇게. 네, 또 여기서 걸어오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언덕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오는 길이 되게 언덕은 아니네요. 근데 아니에요. 이리로 이제 쭉 가셔서 우리 이제 장유타운 쪽 이제 13구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상당히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재개발하는 곳이거든요. 이 오른쪽 라인도 재개발을 이제 앞으로 할 곳이에요. 장유타운 라인이라서. 네네네. 장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이 우리 재개발 다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되게 큰 거죠. 진짜 이렇게까지 넓은 범위가 또 이렇게 신축으로 바뀌는 게 또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그렇죠. 앞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되게 신축 대단지로 완전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상호역에서부터 완전 그 역 한 정거장이 네. 싹 다 재개발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큰 거예요. 이쪽이 다 신축이 다 되는 순간, 사실 재개발 완성되는 순간 아마 이제 장이동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러 가는 곳도 여기가 지금 신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런 장유타운의 신축 그런 걸 또 버프를 받겠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가 40평대가 사실 올해 1월달, 2월 초에 거래된 금액이 8억 2천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40평대가 8억 2천에 할 때, 물론 이제 2000년 초반 아파트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가 40평대는 사실 20억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장이동 같으면은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혜 지역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거리가 너무 붙어 있고, 그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입구로 다 온 것 같아요. 네, 그죠? 한번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에코빌은 네. 지금 상당히 대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엄청 대단지는 아니고요. 1000세대가 좀 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 아파트다 보니까 그냥 구상권 같은 게 좀 갖춰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 자체가 여기 이제 평수가 다양한 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20평대도 있고 40평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는 편인데, 그 사실 매물이 1월 달에 매물 좀 많이 나왔어요. 네. 1월 달에 사실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2월 초에 거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됐고, 그러고 나서 매물이 확실히 감소량이 쭉쭉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그만큼 그 매물이 없어지니까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40평대 같은 경우가 그 2월 초만 해도 8억 2천까지도 거래됐어요. 그런데 그 한 건이 거래되고 나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부동산에서. 갑자기 이제 8억 2천 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8억 8천, 9억 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다 9억대 형성 됐습니다. 20평대도 거의 한 6억 후반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벌써 7억대 넘었고요. 벌써 지금 8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그 20평대랑 30평대 실거래가 자체는 7억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많지 않은데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만큼 아무래도 좀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좀 강하지 않나. 매물이 없다 보니 사실 우리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분들, 그걸 매도하려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날 있잖아요. 네. 그게 보면은 그런 다주택자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채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투자 개념을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았을 테니까. 네. 근데 보통 이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재미있는 현상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이 좀 금매로 좀 이렇게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보시면은 보통 10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통 집을 우리가 투자하시거나 뭐 그런 거 떠나서 실거주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한테서는 오히려 뭔가 가격이 좀 상승한 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분들 같은 경 입장도 이해되는 게, 그걸 또 팔아도 어디 뭐 그 많은 가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팔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쪽 문제에서 뭔가 싸게 금매가 나오거나 이런 지역은 좀 아니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쨌든 지금 매물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매물이 있으면은 가격이 59랑 84랑 붙었다 그러면은 84 사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좋다고 봐요. 당연히. 여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평수가 좀 커야, 그러니까 20평과 30평과 40평은 분명히 컨디션 다르고요. 네. 생각보다 여기 보면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 네. 자체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각보다 아파트 자체가 여기 향으로 또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네. 남향이나 좀 약간 북향 이런 것도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좀 보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는 아까 여기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나름 뷰가 되게 잘 보여요. 이쪽에서 뷰가 이렇게 또 잘 보인다고 합니다. 또 장이동 뉴타운 라인 쪽 이쪽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하니까 이쪽 이런 쪽으로 아마 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구상권이나 여기 또 이렇게 있어서 뭐 물론 이제 뭐 컨디션 자체가 사실 엄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주차장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80년대 아파트, 90년대 초반 아파트는 실거주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지하 주차장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또 단지 안에서 그렇게 엄청 언덕이 아닌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단지 안에서 엄청 언덕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또 약간 완만하게 계단 같은 걸 이용해서 또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서. 그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집을 만들 때 아무래도 그래도 2000년 초반에 만들었을 때 분명히 언덕이 있었을 거예요. 네. 나름대로 공사를 많이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서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좀 뭔가 아파트를 만들지 않았을까 또 보고요. 나름 층수도 높은 편이에요. 층수 높은 편이고, 이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 특징이 있어요. 짓는 그 아파트 특징이 타워형보다는 거의 판상형 위주로 많이 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그 리모델 하신 분들이 되게 괜찮대요. 딱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그 타입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2000년 초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타워보다는 거의 다 판상형 위주로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수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있다 생각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약간 층이 높은 데도 있는데 저기 좀 약간 층이 낮은 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꽉 막히지 않게 짓는 게 중요했으니까.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이 또 왼쪽에 있어요. 단지 안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구축은 단지 안에 물론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커뮤니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신축만큼 쫓아가기 조금 어렵겠지만 실제로 사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 특징이에요. 어린이집이 자체가 그 보통 2010년대 이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저층이에요. 어린이집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네. 2000년 초반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위에다가 1층 어린이집, 2층 헬스장. 이게 항상 거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거의 다 그래요. 어린이집 위에 헬스장 있어요. 네, 항상 2층에 헬스장. 이게 뭐 마치 무슨 공식 룰 마냥 거의 다 그래요. 공식 룰 마냥. 와. 어린이집 입구가 되게 화려해요. 네, 어린이집은 항상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실거주 하려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막 여기 알아볼 때 네. 지금이 너무 고점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강북 지역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좋다. 금매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가격대 보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든지 관점을 다주택자 양도세 관점이라는 거를 결국은 우리가 이 5월달 초점을 잡고 뭔가 그동안 너무 상승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사실 우리가 3, 4월달에 좀 금매를 좀 조정하고 가는 게 사는 게 좋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아직 이 지역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를 25평대 사실 원래 한 정말 12월 1월때 샀으면 6억대였어요.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아까 보니 부동산 가보니까 벌써 뭐 7억 8천?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7억 8천? 네. 그러다는 게 좀 아쉽죠, 사실. 이런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오히려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크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일단 가격을 사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데 가격이 꼭 오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 나중에 혹시나 네, 네.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뭔가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잘 팔릴 수 있는지 또 되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매도가 괜찮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학교가 운동여대가 있어요. 네, 보통 대학가 근처에 이렇게 먹거리 상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권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대니까 약간 아기자기한 상권. 젊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활동하고 바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시대에 걸렸어요. 가서 이제 밖에서 오뎅 먹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안에서 그냥 그 학교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도 그 나가서 먹어야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은 그냥 구내식당에 먹고 진짜. 그냥 바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주변에 그 대학생이 있어서 어떻게 잘하세요?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친구들 20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들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월곡 두산 리브거든요. 네. 월곡 두산 리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2003년도에 많이 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보통 아파트를 많이 졌어요. 2003년도에 많이 졌는데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우리 에코뷰에 비하면 여기가 세대수가 더 많아요. 2000세대수가 넘고 여기는 그리고 일단 거래량이 되게 높아요. 많이. 실거래량이 아까 에코뷰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컨디션이나 커뮤니티 같은 게 조금 더 좋은 편이에요. 네. 그 가격도 좀 더 높은 편이고. 네. 여기는 좀 밝은 편이에요. 동네 자체가. 네. 대부분 남향을 위주로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 대한 컨디션,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에 여기가 11억 정도 보통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실거래량이 높다 보니 결국은 가격 상승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곡 두산 2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좀 큰 편이에요. 단지가 큰 편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단지 여기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좀 나가서도 또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 상가 같은 경우 다 어디 보통 있느냐 보면 상가가 좀 나가야 돼요. 네, 좀 밖으로 나가서 상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사실 거의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 보면 1월달 가격이랑 네이버나 이런 거에서 보면 호가 가격이 지금 완전 달라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우리가 거래가 됐으면 그 가격대 이미 그 이상을 찍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 9평이 8억대였는데
그 전보다 5천만 원 올라가지고 신고가가 9억 4천만 원 찍었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9억 4천짜리는 아예 이제 그런 매물이 아예 없는 거죠. 네. 10억대 이상이 되는 거죠, 매물이. 네, 맞아요. 그 최근 실거래가 말고 또 이제 네이버 호가 같은 거 보면은 그쵸.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와 있어서 보통 1억 정도 상승하고 네.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사면은 이제 또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리고 또 그런. 거기서 또 이제 1억 하고 네. 이런 거죠. 약간 다주택자 양도세가 있는데도 왜 자꾸 중간 문제 있는데도 가격 상승하냐.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실거주 위주 분들의 어떤 거래,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크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는 진짜 이건 실거주 위주의 분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뭐 금매가 하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금매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벌써 왜냐면 나오려면 벌써 나왔어야 돼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매물 좀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럼 신고가를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사도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3, 4월 달 한번 그래도 조금은. 근데 벌써 3월 달을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네네. 봄이 되고 하면 그만큼 가격 상승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특수한 지금 특별하잖아요. 3, 4월 달이랑 특수한 2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양도세 금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여기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 상권이 아까 거기보다는 동아이코비에 비하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좀 더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약간 바로 단지 밖을 나가면은 좀 더 약간의 우리 구상권이긴 하지만 좀 이게 상권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좀 있는 편이에요. 브릿지로 연결돼 있어요. 네. 1층에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요. 2층은 또 관리실이나 이용하고 있네요. 보니까 항상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2층에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관리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2000년 초반 아파트의 특징이에요. 또 재미있는 게 여기 보통 3층에 체력 단련실이 있네요. 헬스장 같은 게. 네. 역시 변함없이 또 변함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1년 안에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오를 거라고 보세요? 한 2월 달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2억 하면 제가 당연하죠 라고 하겠어요. 벌써 1억이나 올랐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조금 오른 편이에요. 이걸 2억이라고 막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그래도 한 제 개인적인 생각 10%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그동안 10%만 항상 뭐 30% 이상 오르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뭐 여기는 뭐 가격을 오르고 떠나서 여기에서 실거주 하시는 분이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10% 정도는 제가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기보다 살짝 조금 더 연식이 더한데 한 곳 더 보려고 하는데 거기로 네.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 또 이제 괜찮은 가성비 아파트가 있나 해서 와본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성북구의 종암에 있는 종암 SK뷰라는 아파트예요. SK뷰 아파트 여기 1차거든요. 좀 뒤쪽으로 하면 2차가 있고요. SK 2차가 있고. 연식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진 거거든요. 보통 이제 1300 정도 되는 세대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2000년도 이전 아파트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뭔가 이제 좀 구축의 느낌이 있죠. 그래도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다.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후반 아파트에 비하면 뭐 특별하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래도 이 가격은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 아파트에 비하면 조금 싼 편입니다. 네. 네. 그래도 여기 자체가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11억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층 평수 같은 경우는 9억대도 있긴 하거든요. 매물대는.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실거주 위주의 보통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니고, 거래량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9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사실 막 한 달에 10건 이렇게 찍지 않아요, 보통. 네. 네, 평수가 그래도 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90년대 아파트를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건도 거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은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가격 상승을 지난 한 2, 3년 동안 많이 못했어요. 좀 그런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여기가 장유타운의 어떤 개발 가능성도 앞으로도 계속 있는 곳이고, 다 근접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세대수가 큰 곳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아까 동아이코뷰도 그렇고 이 아파트도 그렇고 SK뷰도 그렇고 지금 단지 세대수가 큰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지가 크다는 얘기는 10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이 많지 않은 곳에서 본다면 전 여기도 나쁘지 않고 실거주하는 데서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고가도로가 있고 하면 조금 아무래도 조금 시끄러워요. 왜냐면 단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곳은 조금 시끄러운 거는 좀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쭉 완전 이어져요. 사실 이렇게 가다 보면 거의 뭐 성수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음 같은 게 아무래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좀 뒤쪽만 가도 사실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에서 나름 또 1000세대 넘는 대단지에
이런 데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대 정도 되고 있어요. 9억대 정도에 지금 매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가봤는데 부동산 9억 중반에도 있었어요.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신축이 잘 졌다 해도 40평 리모델링이 더 잘 졌거든요. 평수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그 2000년도 지는 아파트 같은 특징들이 있는데 1층에 이렇게 보통 주차장을 보통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근데 여기는 또 단지 안에 들어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약간 둘러싼 느낌으로 설계를 했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건폐율 자체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어떤 특징이라고 뭔가 이렇게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으면 좀 뭔가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넓힘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공원 같은 느낌도 괜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면 이렇게 아파트에 중간에 껴 있으면 다 아파트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해요. 뷰적인 측면. 그렇죠. 뷰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좀 단지만 특징이 있죠. 동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도 옆동으로 가면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게 아마 좀 가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같은 30평대, 40평대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진짜 입장에서 딱 하나 산다. 딱 하나 사야 된다면 평점. 그렇죠. 저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가성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동아 에코비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요. 왜냐면 장이유탕이랑도 사실 거리가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전 제일 첫 번째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투자 방송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어떤 실거주하고 어쨌든 제 돈에 있는 자산에서 만약에 한다면 사실 전 동아 에코비를 무조건 저는 강추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2등은? 2등부터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에코빌이 그 평점 봤을 때 5점 만점에 한 5점 주시는 저는 5점 드릴게요. 다만 가격 조금만 조절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냐면 8억 2천에 거래된 거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안 본 사람이 아니라 제 수강생이 사실 거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9억이 되니까 누군가 그걸 9억에 샀다 가면 그냥 아쉬운 것 뿐이에요. 왜냐면 사실 8억 1천원도 있었어요. 1월달 초에는.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뭐 다주택자 매물이 혹시라도 나왔다. 8억 2천에. 그럼 매수하시면 됩니다.